김영춘 교수님께서는 그 슈퍼피셜 팩 컴파트먼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할 수가 있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구조를 봐야 되는 건지, 굳이 그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딥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컴파트먼트가 뚜렷하게 구획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슈퍼피셜 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이제 경계를 만들면서 그렇게 슈퍼피셜 팩들의 컴파트먼트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상당히 뭐 여러 파트로다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다이섹션을 하면서 그게 그 프레시 카다바가 됐던 아니면 픽스드 카다바가 됐던 그 슈퍼피셜 팻들의 컴파트먼트를 갖다가 그 뭐 메디얼 칙이냐 뭐 레터럴 칙이냐 뭐 템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컨티뉴어스하고 그거를 갖다가 구획을 나누는 게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좀 의문이 많이 있고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송호준 교수님. 네, 사실 그 슈퍼피셜 팻 컴파트먼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다이를 넣어서 구별한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구별이 되려면 각 부분별로 거기를 나누는 막 같은 구조가 있어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적당하게 거기다 쏟으면 거기다 어차피 시신일 테니까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고여 있으니까 마치 그렇게 보이도록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부를 해보면 그렇게 막이 있지 않아요. 있어도 뭐 리가멘트 같은 게 설사 있다 쳐도 구멍이 뻥뻥 뚫린 헐거운 그물 같은 거겠지 그게 막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가멘트들이 한두 개 올라온다 하더라도 서로 다 통해 있는 거지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근육을 보기 위해서 그 서브큐 팻을 제거할 때도 분명히 그런 막 같은 구조가 단단히 부분으로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한두 개씩 올라오는 리가멘트들이 그런 잘려지는 느낌은 있지만 막의 형태로 잘려지는 경우는 뭐 특별히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하기는 좀 인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팩 컴파트먼트는 매번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거 영어로 안 내버릴 거죠? 네, 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바스찬 코토파나 뭐 PRS에는 그 친구도 뭐 제가 많이 다녔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포워드를 컴파트먼트를 메디알 레터럴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콘셔스 메디아를 넣는 걸 다 넣어가지고 CT 찍은 거거든요. 인프로비탈 팻도 마찬가지고 그냥 넣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넣었는데 그 구획이 생긴다가 아니잖아요. 뭐 그 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팩 컴파트먼트도 뭐 브라이언 맨델슨 그 그룹에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 누가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브라이언 맨델슨이 아니구나. 지금 PRS 에디터인 칩하고 있는 로리가 에디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붐을 끌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거는 남을 까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 돼요. 그 한국말 몰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영어로 되는 거 아니야? 영어로 번역돼 이거. 거기 빼겠지.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바스큘라 플레인. 우리가 이제 등을 이제 처음에 애들이 해부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신경 찾아라. 피부신경에서 학생들 많이 해봤지. 등 해부할 때 보면 피부 찾잖아요. 이렇게 라인이라는 거. 그때마다 이제 팁을 얘기하죠. 혈관이 보이면 그걸 찾아봐. 그럼 지방이 보일 거고 그 지방이 쌓여져 있는데 신경이 나와. 신경은 우리 몸에 어딘지 다 있지만 특히 피부신경 같이 얼굴 쪽에도 신경이 나오는 길에는 지방이 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신경 때문에 지방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신경이 있는 데를 지방이 있는 데를 신경이 지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는 쪽에서는 지방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찾아보면 혈관 주변에 약간 그렇잖아요. 뭐 근육이 있거나 직접 이런 구조가 있으면 다치는데 약간 보호성의 샥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포워드 예를 들어서 수프라트로클레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걸 중심해서 요 아래쪽은 메디알, 수프라오비탈 컴파트먼트 있죠? 그럼 레터럴 돼요. 혈관 위치를 보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페이셜 아테리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는데 우리가 저 페이셜 아테리 나눈 세 가지 중에서 타입 2 여기서 인피레비얼 아테리 주고 수피레비얼 아테리 주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프라오비탈 티오트랍 뇌조직을 그루브 통해서 올라가는 컴파트먼트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게 그게 타입 2 패턴이고 인프라오비탈 트렁크로 정의 내리는데 그럼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되면 혈관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피부 밑에는 슈퍼피셜하게 페이셜 아테리 지나가고 똑같은 플레인상에서 머슬 있고 베인이 지나간다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베스큘라 플레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이 이렇게 구획이 있으니까 다른 요 슈퍼피셜 팻하고는 구분이 되고 그럼 당연스럽게 미디얼 쪽은 뉴저라비얼 팻 컴파트먼트가 되죠.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논문을 파트로 1, 2, 3을 써놓은 게 있는데 논문을 안 내고 있어요. 좀 정리될 때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꽤 오래전에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의 이 구획을 나누는 부분에서는 저는 혈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피셜 팻 컴파트먼트 물론 부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뭐 미디얼 레터럴 머칼로 나눠서 뭐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다. 우리 세 명이 똑같이 다 해박자들이 그러면은 인디안 밴드라고 하는 그 내소주갈 폴드를 저희가 필러 인젝션 할 때 잘 올라가오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거꾸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필러 넣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더 넣으면은 다시 파라독시컬하게 더 이제 컨케이브하게 이제 바뀌어버리고 실도 똑같이 또 미드칙 필요해요? 예 여기 내소주갈 그룹? 내소주갈 그룹 아니면 인디안 밴드까지? 아니요 인디안 밴드 전에 요거 내소주갈 그룹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단하게 인대 조직이 있으면은 웃을 때마다 접히는데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 단단한 데는 좀 뭐 더 없어질 거고 위아래는 퍼지니까 더 올라가니까 이제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서 더 단단한 악화되는. 정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웃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접히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정도. 근데 필러를 넣을 때 이제 잘 올라온 사람이 있고 넣을수록 빡 갈리는 넣자마자 쫙 콩에가도 포장해 바다처럼 발라진 사람이. 깊게 넣었을 때 네, 깊게 넣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고 그거는 그러면 그 내소주갈 리테인 리가먼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그 단단하다는 게 그렇죠. 예, 이거 뭐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늘어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한테 큐테너스 리가멘트. 예. 큐테니어스 여기 자기한테 큐테너스 리가멘트. 내소주갈 리테인 리가먼트도 있다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리가멘트가 오비큘러스 오큘리머스 보드를 따라 쭉 지나가서 자이먼트 리가멘트까지 가니까 이걸 자이먼트 큐테너스 리가멘트 그다음에 자이먼트 리가멘트라고 하죠. 이걸 내조 주갈 주갈이라고 또 어떤 책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자기 마음대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루브 이름을 따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붙였나 거죠. 그 티오트럴 리가멘트 같은 얘기죠. TTL은 미디알 쪽 오비큘러스 루틴 리가멘트고 그럼 지금 얘기한 내조 주갈 리가멘트는 자이먼트 큐테너스 리가멘트의 미디알 파트죠. 그러겠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말 그런 게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어디 해보면 그냥 인대가 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 때문에 그게 그럴 수도 올라오고 있죠. 잘 이쪽은 올라오고 상당히 좀 약간 하드하고 폼하고 여기 내저라비아 팻은 상당히 무르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혈관을 따라 지나가는 길에 미디알 쪽은 상당히 무른 편이고 레터럴은 좀 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올리니까 이 무른 쪽이 뭐 좀 더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럼 더 이렇게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가 임상적으로 할 때 이제 인디안 밴드 거기 이제 내소주갈 폴드죠. 내소주갈 폴드를 올리려고 해줬는데 잘 안 올라오니까 더 넣으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멈추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애매하게 많거든요. 끝나는군요. 근데 뭐 저도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저도 항상 악유행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자면 잠깐 얘기 듣고 하죠. 그 캐뉼라를 통해서 그 릴리징하는 테크닉을 쓰시는 임상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고 뭐 그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테이닝 리가멘트로 인해서 필러를 주입했을 때 좀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그런 테크닉 그런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릴리징 해주는 그런 테크닉들 아닌가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방법인가 보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파시아 조직이나 그 파이브로스틱한 조직들은 이제 우리가 라이포석션 할 때 이렇게 약간 이제 창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다 끊으려고 하는 그런 기구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캐뉼레이션 필러 넣는 캐뉼라 갖고 막 캐뉼레이션 한다고 거기가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뭐 구멍이야 몇 개 날 수 있어도 네, 예. 구멍이야 나지만 그거는 그냥 견고하게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다면 옛날에 스칼펠 인시전이라고 해서 쇠로 이렇게 톱처럼 쓰는 끊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벌해. 그거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정상적인 이제 지지 구조인데 얘를 끊어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더 드로핑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걸 끊는 거는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넣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 이제 김영철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강의 내용 중에 티어투프 리가먼트 있는 쪽에 거기가 이제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비큘러스 오큘라이 머슬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MMB가 더 위쪽에 있고 여기가 약간 아래쪽에 있는 양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루브가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다 한 팩터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필러를 넣을 때 그럼 무조건 두 축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딥레이어에다가 넣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는 슈퍼피셜하게 둘 사이를 약간 메꿔주는 식의 시술을 해야 되지 않나. 티어트루프. 예. 글쎄요. 저는 제가 뭐 실제로 시술하는 임상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하고 오비큘러스 오큘리머스의 그 팔페브럴 파트가 여기는 V자 쉐입으로 이제 컨케이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티어트루프를 갖다가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팩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티어트루프 리가멘트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그게 아주 뭐 강하게 뭐 크게 발달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없다 그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면 그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있고 그 컨케이브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티어트루프의 깊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디포미티가 더 심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거를 갖다가 슈퍼피셜 인젝션하고 딥 인젝션을 갖다가 동시에 해줘야 되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혈관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 티어트루프를 위해서 그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의 딥파트로다가 인젝션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의 딥파트에는 앵귤러 베인이 항상 지나가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김희진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이셜 아터리의 타입 2 그러니까 이런 레터럴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브랜치가 주행하는 경로가 그 메디얼 머스큘러 밴드의 보도하고 상당히 인접해서 주행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도 뭐 제가 시술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티어트루프를 교정을 위해서 이제 필러 시술을 하실 때는 보통은 슈퍼피셜 인젝션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아이디어한 플레이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딥 인젝션은 그쪽에 밑에 아무래도 혈관이 그리고 또 앵귤라 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혈관도 아니고 상당히 굵은 혈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듀얼 플레인으로다가 시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슈퍼피셜한 레이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송호철 교수님. 전 다른 얘기를 하려고. 네. 제가 임상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레이저 레비알 폴드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여기는 팻이 많고 이쪽은 팻이 적은 이제 서브큐인데 뭐 C를 예를 들어서 넣는다고 치면 가이드가 들어갈 때 팻을 통과할 때 느낌과 팻이 적은 서브큐를 통과할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은 근데 여기 레이저 레비알 폴드를 안 지나가는 건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윤정현 원장님은 혹시 이걸 지나가는 거를 한다면 시술을 한다면 타입이 틀리죠. 이게 엠픽스나 앵코어 같이 걸어주는 실은 픽세이션 스레드는 전까지 가고요. 그게 플로팅 스레드라 그래갖고 이제 모노필라멘트나 아니면은 스캐폴드 같이 이렇게 어디 앵커링이 안 되는 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야 돼요. 이게 지나가도 가이드가 먼저 지나가서 실을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이드가 지나갈 때를 얘기하는 건데 가이드가 여기 뱃이 많은 지역을 통과할 때하고 뱃이 없는 서브큐를 통과할 때하고 그 느낌이 다르시지 않나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훨씬 더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뱃은 훨씬 더 잘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팻 패드가 있고 그 섬유질이 이제 많이 질기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이 조금 더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핀질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서브큐를 제대로 잡아서 하면은 또 여기가 오히려 서브큐 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훨씬 더 루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저는 이제 지방이 많은 것이 더 잘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패드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기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쉽고 여기가 더 빡빡하지 않을까, 여기를 지나가면 더 빡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게 이제 좀 약간 해봤습니다. 케이스마다 약간 틀린 게 여기 큐테니어스 리가먼트 들어가는 그 레티노클 큐티스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아주 밀도가 높고 단단하신 분들은 여기 지나갈 때도 드드드드득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팻이 적잖아요. 결국은 머스 같은 거를 여기 제가 봤을 때 오비클루스 오리스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층에. 그보다 얕은 곳에 머슬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논문이나 그림책에 보면 우리가 이게 서브큐 밑에 바로 여기 오비큘라리스 오리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직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위에서 위입술로 내려오는 근육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리베이트 레베 스페리오르 알라크네지 하고 그다음에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까지 걔네들이 오비큘라리스 오리스의 표면으로 떠 있어요 내려옵니다. 이렇게. 네. 머슬 위에 떠 그 대신 이제 위처럼 아주 굵은 근육 파이버로 머슬 파이버로 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얇아지겠죠. 얇아지면서 서브큐에 있는 파이버들과 섞여서 결국은 그래도 여기 버밀리온 보드까지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브큐 피부 밑 조직을 제거하면 바로 오비큘라리스 오리스가 나오는 것처럼 보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얕은 층에 근육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이버들과 섞여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근육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책에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더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걸린다. 그 그림이 없었는데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오리스 머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어퍼리빌에 세 개가 이게 오잖아요. 세상에 이게 오는데 이렇게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위에 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엔 마치 이게 굉장히 두툼한 텐더는 아니고 조직 같은 거로 이렇게 끝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 웃을 때 보면 여기 약간 이게 튀어나온 게 보여서 여기요. 그런 거 같은 건데 이름은 못 붙이겠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머슬이 오다가 그 스킨 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두꺼운 클랏 같은 형태로 해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들어갈 때 내저럴 폴드를 지나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게 있는 경우 같고요.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요거 해볼 때는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플레인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름은 뭐 정하지 못했어요. 그 머슬 레이어가 그 서브큐하고 섞이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말씀하신 좀 단단합니다. 예, 헐렁하지 않고 그냥 머슬 파이버가 얇아지면 헐렁할 텐데 말씀하신 건 꽤 단단하게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경우에 따라 좀 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꽤 해부해 보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오리스 위에 이게 결합 조직인 것 같기도 하고 머슬인 것 같기도 하고 섞여 있는 듯한 단단한 층이 있어요. 그럼 핀칭했을 때 이렇게 좀 뜨는 그 층은 뭘까요? 여기요? 작게 핀칭했을 때 있거든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조금씩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층이 하나 구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들 예. 피부 얇은 여자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형 만져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요거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만져지는 사람도 예, 있어요. 딱 층이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서브큐텐 팻하고 그거는 어퍼더미스죠. 어퍼더미. 예, 그게 딱 찝히는 게 어퍼더미스가 찝히고 그 아래가 바로 서브큐고. 예. 사실 얼굴의 다른 부위는 잘 모르겠지만 뼈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목 같은 경우는 플라티스마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예민하게 잡아당겨 보면 이 서브큐하고 그 아래에 있는 머슬하고 그 플라티스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밑에 그 SCM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층을 구별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되지만 얼굴은 물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잡아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좀 아까 그 괜히 말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핀칭을 딴 데는 안 해봤는데요. 초음파 책을 보시면은 같은 서브 큐래도 어디는 상당히 하이포하게 보이고 어디는 하이퍼하게 보여요. 그게 분명히 에피더미스 더미스 아래에 어느 부분은 약간 하이퍼하게 보이고 어디는 약간 하이퍼하게 진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서브 큐도 두 개가 구분되나? 모르겠어요. 그 왜냐면 볼런티어에서 찍어본 거니까. 근데 분명하게 서브 큐레이어는 이레귤러한 하이퍼 아니 예, 그렇죠. 이레귤러한 하이퍼 에이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은 꼬먹게 하이퍼하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층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에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서브큐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딱 얇게 찌어진 게 다 그 그럼요. 눈둘레근 머슬까지 같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어느 부위에 다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는 부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고 그 부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삼비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캐뉼라를 갖다 이제 넣었을 때 삼지법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일정 깊이를 갖다가 좀 찾을 수가 있고 페이셜 머슬 위로 지나가는 여러 구조물을 갖다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강의 시간에 좀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경험적으로 보시면 네네. 이렇게 잘 경험적으로 보시면 잘 잡히시는 부위가 있으실 거고 또 어느 분은 안 잡히시는 부위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리스팅을 해주시면 잘 잡히는 부위와 안 잡히는 부위를 발룬티어를 모집해서 초음파를 그 부분을 여기와 여기와 비교해가면서 케이스 뭐가 좀 나오지 랑도 않을까요? 너무 다르고요. 진짜 이게 잡아보면은 야 너 얼굴 좀 잡아보자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는데. 환자에서 옆에 그 누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은 정말 에비던스 베이스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노봤더니 실제로 그게 위치가 맞더라. 아니면 머슬 위에 있더라. 아니면 스킨 쪽에 있더라. 이걸 정하면 좋죠. 논문 쓰셔야 돼요. 그럼요. 그건 쓰면 좋죠. 네, 테크닉을. 논문은 이제 형님 논문 아니 근데 제고한 사람이 논문 쓰는 거야 원래. 지금 뭐 안면 그 피하층 갖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주제가 지금 4개, 5개가 있어갖고 네, 이렇게 하면 밤새입니다. 말을 줄여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안면을 계속 했으니까 그 안면 쪽을 기령청 교수님이 한번 또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조금 하신 다음에 송호철 교수님 또 목 쪽하고 안면 신경하고 목 쪽 또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